반기 한개 되면 볼펜은 뭔가 됐다. 옆에 계신 분 소개하시죠. 네, 저는 내일 저녁 8시 20분에 TBC 8시 뉴스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TBC 앵커 김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들은 이야기는 네. 아나운서계의 꽃 우리 김명미 앵커를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멀리에서 오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방송 10년 차인데요. 작년에 저에게도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5.8 강도의 경주 지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를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흔들림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00만 건이 나왔더라고요. 10년 방송하는데 한 번으로. 그래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경주 분들도 보내셨을 텐데 경주라는 곳이 그래서 저에게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경주에 올 생각에 그리고 여러 우리 분들을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면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네. 여성 유름의 역할에 대해서 성균관대 이혜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여성유도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활동하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찾아보니까 비참한 것만 있더라고요. 그 비참한 게 뭐냐면 지나친 억제를 받은 그곳을 찾아보니까 결과적으로 혼례불분하고 유교의 종교적인 대소는 일종의 예절이라는 차절에 의해서 그것이 사대부가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조금 글을 모르는 분한테는 차별이 돼서 여성을 곧 범죄하는 그 지경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 여성유도회가 성균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주제를 제가 그렇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결과적으로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PPT가 안 돼가고요. 여러분들 자료 집에 다 있는 거를 제가 밤새도록 요약했습니다. 자, 우리가 맨 앞에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송중관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한 약 200명 갔는데 여자 딱 3명이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성 별로 없으시죠? 이게 송중관의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담론에 앞서서 21세기 여성이 담론에 앞서서 이 숙제를 해결하지는 안 되겠다. 그리고 모든 여성학회지 가족학회 또는 가족학과 또 사회학과 이런데 여러분들이 여성 문제를 들어가 보신 적 없죠? 저는 이제 예술 철학을 송중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저도 이쪽에는 그동안 크게 관여를 안 했었는데 우선은 그쪽에 들어가 보면 타도 송중관, 타도 유교.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박경미 국회의원이 인성교육에서 효를 빼자는 거 다 들어보셨죠? 자, 이게 말이 됩니까? 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효 자체가 인성의 시작인데 그걸 인성교육을 논하고 앉아있는 그 국회의원 자체가 나는 무식합니다. 인성을 모릅니다. 이런 꼴이 된다는 것도 일종의 성균관의 그 효교육 중점 주는 거를 타도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원료를 찾아보니까 혼례와 유교의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제가 전통 혼례를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에요.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우리가 유교를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간과 기계가 살아가는 이런 아주 심각한 경험하지 못한 사회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에 대비해서 결국은 그 주체가 뭐냐면은 창의력과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기본적인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균관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더구나 여성유대는 제가 어머니 교육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인성교육의 간론을 할 게 아니라 다 활동을 해서 매질 때문에 인성교육의 핵심은 예와 조화를 맞추지 않으면은 성균관은 또 도태합니다. 제가 대충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성명 따질 때 그때 성이라는 거는 여변의 날생잘 쓰는 여자의 성을 따랐다. 이것도 모계사회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에 있어 고구려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결국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위가 간다, 서복은 여자 집으로 혼례를 치러 간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제도가 고려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는 인류의 그 다음에 평등 그리고 자리이탈을 시작을 한 이렇게 보살 정신, 보시 정신 이런 거에 의해서 정말 남녀가 평등했어요. 평등하다는 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고구려 시대만 해도 지금 노고공주와 공민왕인데요. 자, 원나라 공주를 죽은 다음에 이 공민왕이 정치는 하지 않고 신선하게 맡겨갖고 결국 고구려가 망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정말 평등했고 그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평생 기거하지만 그들 사이는 일정한 순간 자녀가 성장하면은 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는 자 그런 제도가 고구려 때를 시작을 해서 고려 때까지 정말 성행됐고 조선조 초기까지 이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율곡 선생님이 오죽헌에 크셨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조선 정기까지도 여성이 이렇게 자유로웠다. 저는 모든 문화도 있었다. 이걸 얘기고요. 자 후기를 넘어가면 우리가 중종 때 경국대전에 제가 홍보통화가 제가 하는 여자가 남편이 돌아가면 치렀는데 그때도
이 신부집에서 혼인을 치르고 그러고 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근래까지도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이 친형이 없었다는 거를 우리 성균관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러면은 사례편람이나 가래집남이나 왜 친형이 있느냐? 그거는 주자 가래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주위의 가래를 받아들이면서 주위의 사상과 이제 의례를 국가에서 굉장히 엄청히 그 과거국제 시험까지 치러가면서 이렇게 제도를 공부하려고 해도 실천이 혼례만은 안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계몽하는 차원에서 친형을 놓지 실은 놓선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주용내, 왕세자, 빈내 거기까지 다 친형이 있는데 일제 시대에는 친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혼례 제도를 보고 그대로 여기다 놓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 영길, 납폐, 그 다음에 초례. 그 초례도 잘못된 거죠. 원래 초례는 혼례에 본가에서들 각자 부모님께 마지막 이렇게 교훈의 말씀도 듣고 이런 시간인데 초례도 잘못되었는데 일단 친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96년대 사례조사에 의한 논문을 썼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사례조사에서 논문을 썼는데 96년도면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죠. 자, 그때에 제가 이런 사례조사를 남기지 않으면 없어지겠다. 그래서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 영길에 매달 며칠 여자집에서 혼례를 치르니까 나를 여자집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납폐 동해선행이라는 건 뭐냐면 혼례 날을 하는데 함이 먼저 와라. 그래서 데려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도공을 데려가서 1680년도에 첫 도자기를 만들어서 영국의 그 경덕진에 그 많은 어마어마한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했는데 영국이 수출을 못하는 공백 기간에 우리 기술로 만든 이 도자기를 팔아먹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구한말에 우리를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만큼 이 차리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생활문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9.8%가 가난한데 평균이 우리는 48.2%예요. 그리고 2명 중에 1명 가난해요. 그 원인이 뭐죠? 자녀한테 퍼져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성년식이 우리 국가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노인들을 빨대로 꽂아갖고 다 지네들이 생활, 노후자금을 갖고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인이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니까 자살률이 높고 이런 현상도 결국은 관원상제를 어떻게 가리키냐. 그래서 혼례가 늦어지니까 이제 관례로 예를 들면 유대인에서는 13살에 관례를 치러서 13살에 혼례 축의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축의금을 거의 평균 2,000불씩 내요. 그러면 100명이면 얼마예요? 자기네 종교, 이제 유대교 종교 학당에 사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얘가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예금도 해서 종잣돈을 이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받고 독립을 하니까 사는 방법의 질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일찍 훈련을 시켜서 아이들을 독립시키는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비전이지 효만 어쩌고 얘만 어쩌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국가에서도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왜 박경미가 이걸 발의했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효에 대한 것이 너무 지나치게 상품화됐다는 거예요. 효만 강조하고 인성 8가지 중에. 그래서 바로 효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도 모르는 여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효가 아주 인성의 원조고 시작이다. 왜 시작이냐? 효는 가르쳐도 안 해요. 여러분들 효는 옛날에 왜 조선시대에 그렇게 효교했냐면 효는 가르쳐도 안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백행지본이라 그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조물조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여성들이 인성교육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결국은 나를 위한 거다. 나의 수신을 위한 거다. 자, 우리 유생들, 퇴계 선생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자기 수양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예를 통해서 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부터 했죠. 두 번째 뭐냐면 인성교육을
가정교육을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선생을 안 해도. 자, 그리고 나아가서 미래사회는 내가 창의와 윤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키워드예요. 창의를 하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 나온 1등을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이건희가 우리가 1등이 천재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대 끝났어요. 그거는 3차 산업시대고 4차 산업시대는 결과적으로는 이 협동하지 않은 기계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협동하지 않은. 그래서 100명이 협동했냐 1000명이 협동했냐 전혀 달라요. 힘이. 그래서 인재를 뽑는 거예요. 인성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성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유도의 회원들은 인성교육으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좋은 직업인 동시에 본인을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그런 마무리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몰랐던 전통 폴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아는 아주 흥미로운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번 특강을 해주신 교수님을 좀 만나볼 텐데요.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네, 좀 전에 21세기의 우리 여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예, 뭐 시대에 따라서 우리 여성의 어떤 지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어떤 박사님의 말씀이었는데, 네. 정말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어머니의 역할, 여성의 역할, 네. 정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여성으로서 정말 이 세상 모택동 씨가 뭐라 했느냐면 모택동 주석이 네. 하늘의 반은 여성이라고 했어요. 멋진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더워서 저고리 벗고 올라왔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근엄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려운 강의를 지식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두고 우리가 같이 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동참하는 방법은 박수 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웃지 않고 박수하는 분이 상당히 여러분이 계세요. 웃으면서 박수하세요. 다 같이 웃으면서요. 박수 해보세요. 예, 보기 좋습니다. 정경환 관장님 그리고 유도의 정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유림 지도자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품격 사회, 동방예의제국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해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다만 흘러가는 세태에 대한 한탄만 하고 있으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강의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도덕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오늘 강의 끝나고 저 강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하, 우리나라가 도덕 국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 우리 향교가 바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강의의 목적은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도덕국가로 만들 수 있겠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나와 우리 향교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나라를 도덕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 자신과 우리 향교가 바로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저 강의 목적이 이 두 가지를 다 달성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덕국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도덕국가를 위해서 각자 무슨 일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주역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어려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성공하려면 그 방법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저 친구 중에 문태호라는 퇴직 교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집안 잔치에 갔어요. 이 앞자리 헤드 테이블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저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참 기특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다, 너 참 기특하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딸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감격했어요. 세상에 이런 아이가 다 있냐. 그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그 뒷자리에 있는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는 집안 딸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아, 자네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이렇게 길러내냐. 역지 사지를 모르는 분이 한 명. 저도 어릴 때부터. 왜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야 돼요. 아닙니다. 습관이 안 돼 있어서기 때문에 내가 내 딸을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집힌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유림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우리 유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의 제1조가 뭐냐면 역지사입니다. 항상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라.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훌륭한 선비고 군자예요.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앉아있는 분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악수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하고 웃으면서 악수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요, 안 하는 분 계세요. 왜 그래요? 왜 안 해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훌륭한 예의지국으로 만들자, 우리가 선배가 되려면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거 못하면. 자, 여기 보세요. 자공이 홍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일평생 지켜야 될 교훈 한마디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자공이 웅자보 선생님, 제가 일평생 동안 지켜야 될 교훈 한마디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공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거는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해주지 마라. 그게 공자의 답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공이 문화, 다 같이요. 자공이 문화, 유일언이 가히 종신 행지자호와 자공이 문화, 유일언이 가히 종신 행지자호와 사고.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악수해, 악수해. 악수해. 아니, 손을 안 씻잖아. 자, 그만요. 그만.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저질 국가로 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명색이 선비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유림으로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역을 읽고 얘기를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지식이죠. 우리 유림은 마땅히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런 방법은 간단하다고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그 V치치. 다음에 이러면 V치치 하나만 해보세요. V치치. V치치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래서 돈이 많이 그래서 돈을 가능한 사람 굉장히 불행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행복하다 행복해 이게 나쁜 놈입니까? 그리고 니꾸 보이실 때는 세상에 해로운 사람입니까? 거짓말 하니까요. 사지도 없는 왜 행복하는 거예요? 나쁜 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부가 니꾸부의 지점입니다. 뭔가 부족한 거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춰진 사람 한 사람도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불행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문학회라고 하는 것도 습공이 문 공자의 자로한데 다 같이요. 습공이 문 공자의 자로한데 다 같이요. 습공이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 훌륭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훌륭한 선비라 훌륭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훌륭한 아이라 훌륭한 습관을 가진 아이다. 훌륭한 남편이라 훌륭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비란 뭐냐? 군장 어떻게 하면 그것을 습관을 만드느냐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기를 사람을 대하면 남의 입장에 하고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 그러고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 모임 하고 있으면은 1시간 앞당겨 모여가지고 실천적으로 운동을 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도 10분 더 썼나요?
10분 더 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합창 한번 더 끝내겠습니다. 자, 이 세 마디만 합니다. 행복하다, 역기사지, 행복하다, 역기사지 세 분만 한 제차로 끝내겠습니다. 행복하다, 역기사지, 행복하다, 역기사지, 그리고 경공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우리 이영표 박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조금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 양해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주를 찾아주신 대한민국 교교 지도자 여러분, 오늘 방문해준 경주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영상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천년의 시간만큼은 무수한 사랑이 꽃피었을 도시 경주. 그 천년의 사랑을 넘어 오늘 천년의 그림을 담아 오늘. 잠든 당신의 심장을 깨울 로맨틱한 경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나는 골든시티 뷰티풀 경주로 떠납니다. 보지 않으면 믿기 힘든 찬란한 문화의 꽃이 그곳에 피어 있습니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저도 홀로 경주를 한번 와봐야 하나 이런 로맨틱함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하겠습니다. 예, 경주 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예, 이어서 그 성균관 영상부를 시청하시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유교적으로나 어려운 시기에 관장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하니 유림이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유림 총화대회는 유림이 하나됨을 만천하에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준 덕분에 유림 여러분께서 금년 3월 치러진 제32대 관장 선거에서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몰아주셨습니다. 관장에 취임한 이후 김영근 관장님은 유교와 성균관의 발전을 바라는 유림들의 뜻을 모아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의 예, 감사합니다. 행사 기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이어서 바로 2017 대한민국 유학지도대회 시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의 진행을 맡은 저는 경주청류대 총무장 박효상. 네, 그리고 저는 매일 저녁 8시 20분 TBC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가는 TBC 앵커 김명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행사에 앞서 먼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상업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학지도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일어나셔서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마주보고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마주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업례 합시다. 상업례 합시다. 상업례 합시다. 예, 인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모차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행사에 앞서서 본 대회를 찾아주신 내빈 및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및 참석자 소개는 대회장, 주최단체 대표, 기관장과 향교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향교의 소개 순서는 참가자에서 접수 순으로 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대회 대회장이신 김영근 성균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정수 승인주도회 총무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이혜장 성균관 여성유도회 중앙회장님과 일행 5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승관 청년주도회 임대식 중앙회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진성 전국 전교협의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양식 경주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석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김한수 문화예술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진락, 이동모, 배진석 경상북도 도의원을 일과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서구대 김동애, 손경희 경주시의회 의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도단위 향교유도회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박원갑 경상북도 향교재단 이사장님과 일행 2분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현중 광주시 본부회장님과 광주시 사계지구 임원 45명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성관 성균관 부장관 겸 경상북도 본부 회장님과 일행 5분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병도 서울시 네, 심동석 성균관 부장관 겸 진주양교 전교 김평호 나주양교 전교님과 일행 20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창석 오승향교 전교님과 일행 감사합니다. 진천향교 김용기 전교님과 일행 8분 참석하셨습니다. 금호 회장님과 경주 유림 150여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소개자입니다. 전국 한자 교육총연합회 안초록 경북지회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네, 정리해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소개해드릴 분이 많습니다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행사의 개회를 선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회 선언은 본 대회를 주최하신 김영근 성균 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성균 관장님 개회 선언 시에 유도회 총본부 회장님과 여성유도회 중앙회장님 그리고 청년유도회 중앙회장님과 경주 향교 전교님께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2회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헌장 낭독입니다만 헌장 낭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림 발전에 공이 많으신 분께 성균관장님의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표창장을 받으실 분입니다. 전주대학교 김춘원 전교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여는 김영근 성균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전주대학교 전교 김춘원, 귀하는 전주대학교 전교를 재임하면서 유교 발전과 유림 단합에 많은 공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신라국학 유학경연대회에 많은 선수 참관단을 대동 참석하여 유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7년 8월 23일 성균관장 김영근.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전에 카메라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즈를 좀 취해 주시겠습니까? 관장님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장님. 다음 표창장을 받으신 분은 강릉향교 최용학 전교님이십니다.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강릉향교 전교 최용학, 귀하는 강릉향교 전교로 유교 발전에 많은 공이 있을 뿐 아니라 신라국학 유학경연대회에 많은 선수 참관단을 대동 참석하였으며 특히 강릉 지역의 홀기를 최다 제출하여 홀기집 관행과 유림자산 보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7년 8월 23일 성균관장 김영근.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면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장 경주향교 전교 이상필, 귀하는 평소 유림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였을 뿐 아니라 특히 신라국학 유학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유학의 저발 확대와 유림 단합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7년 8월 23일 성균관장 김영근.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참 많이 됐죠. 이거 뭐 천서 시간 준비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유림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우리 최양식 시장님, 김석기 국회의원님, 또 대회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영근 관장님, 공동 주최를 해주신 예정수 성균대 중공부 회장님, 이혜자 여성주대 중앙회 회장님, 민대식 우리 성균관 청년대 중앙회 회장님, 그리고 경상북도 지사를 대신해 참석해주신 김한수 문화예술과장님 다들 고맙습니다. 오늘 시도위원들도 많이 왔는데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향교가 한
40여 건데 청년주도 여성주도에서 한 20여 건, 그래서 한 60여 곳에서 한 75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유림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와중에 뭐가 문제냐? 폐륜이 만연하고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모든 단체와 향교가 힘을 모아서 인이 예정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대외 중지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성태 준비위원장님의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회사 이어가겠습니다. 본대회 대회장이신 김영근 성균 관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 가이드를 해주신 이혜자 우리 여성유도회 본부 회장님, 그리고 이용태 박사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기민 여러분, 유림 지도자 여러분, 성균관에서 주최하고 성균관 청년유대 경주 지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8월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유림 지도자 여러분을 뵈니 유림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2017년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는 전국 유림 지도자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유림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유림 미래를 그려보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유림의 선지 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휘합니다. 이걸 보면 이로움을 생각하고 뒤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내놓는 유림의 변치 않는 지조와 기계는 어떠한 시련과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꿋꿋이 간직하며 지역 사회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의 시기를 지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물질 막론주의와 개인이기주의가 막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도덕 없는 경제,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이 판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림 사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유림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유림 지도자 여러분들이 일처 일어나 유림 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윤리 도덕과 인성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 유림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성균관은 유림이 유림답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을 중심으로 전국 한교와 유도회 등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유림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유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림의 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유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민 여러분, 유림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곳 전년고도 경주에서 2017년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를 개최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열기를 품고 각자의 위치에서 유도 공의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은 성균 관장님의 대회사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에서 경주를 찾아주신 전국 유림 지도자분들을 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경주에 만드시려 계시는 최양식 경시장님의 환영사를 정해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전국의 유림 지도자 여러분들, 경주에서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균관 관장님신 김영건 관장님, 그리고 우리 경주 청년유조회 이석태 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전교님, 그리고 유림 지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적 가치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확고하게 서서 이 나라가 굳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처럼 경주에 오셨으니까 경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를 즐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찾고 싶은 천년고도 경주를 아주 멋지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관효 경상북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김한수 문화예술 과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참석하시어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지사님의 축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에서 제2회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3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회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를 위해 준비를 해오신 김영균 성균관 관장님, 이석태 경주 청년유도회 회장님, 이상필 경주 상교 종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최양식 경주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5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예정수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회장님, 이진성 전국 종교협의회 회장님, 이혜자 여성유도자 중앙회장님, 김대식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국정에도 축하를 해주시기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김석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오신 이질란 우리 도의원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 기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교는 낡은 가치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인문정신이 원천입니다. 또한 춘춘 전국시대의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고 이 상황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고민하였던 실천이 철학입니다. 근대 이후 서구의 부상과 더불어 유교는 시대에 뒤처진 유물로 취급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서구 사상과 과학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치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유교 가치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삶과 정신의 DNA처럼 각인되어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라한 전통은 고려시대 국자감, 조선시대 성균관으로 이어져 내려왔으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유교 전통을 간직한 경주에서 만남을 계기로 전국 유림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대의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나라의 큰 어르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유림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이 땅을 지켜왔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항일 의병과 조국 군대를 위해 몸바지신 유림이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신 유림 여러분께서는 조국의 미래를 밝혀주실 표상이 되고 대한민국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당당한 실구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림 단체의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 깊은 진작과 유림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회를 준비해 주신 강의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은총을 기립니다. 경상북도지사 김관영 대도. 네, 보내주신 지사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1350년 구화의 시원지인 경주향교 정교로 계시는 이상필 중개님의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이 앞으로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경주까지 찾아주신 전국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환영사를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멋지게 환영을 또 임석기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국회의원 김석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경주 지역에서 이렇게 소중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행사장에 들어왔을 때 이용태 박사님께서 아주 훌륭한 강연을 해주고 계셔서 저도 아주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가 신라천년 이 경주에서 개최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전통 유학 문화의 영국 개성에 애서시며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영건 성균관 관장님, 예정수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님, 이혜자 성균관 여성유도회 중앙회장님, 임대식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장님, 이진성 전국 정교협의회장님, 그리고 평소 저를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신 우리 경주의 이상필 경주향교 정교님, 이석태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주지부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최양식 경주시장님과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 그 외에 참석하신 많은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유림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교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의 이념의 바탕이며 우리 민족이 오랜 기간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게 하는 강인한 국헌의 근본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는 번영과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민족 정신, 바로 국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사상과 정신을 멀리한 채 물질적 풍요만을 쫓는 결과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어 있고 예의와 도덕 규범이 무너졌고 인문학적 소양이 점점 쇠퇴하여 정신적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의 예지 신 5가지의 근본 등본으로 사회 질서의 근간을 이루었던 유교의 정통성과 선비 정신의 개성에 힘쓰고 계신 유림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커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 면에서나 사회 도덕이나 질서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유림 지도자 여러분께서 유교 문화의 정신의 개성과 우리 국헌의 위대함을 되살려서 이 어려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유림 지도자 대회를 통하여 유학 사상의 올바른 이해와 유교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전국 유림 지도자 상호간의 우호정진과 친선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축사 이어가겠습니다. 이정수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만장하신 유림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한 유도회 총본부 회장 이정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준비를 위해서 크게 애쓰신 성균관장 김영근 관장님, 이석태 준비위원장과 청년유도회 경주지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청년유도회 경주지부는 지난 5월에도 제3회 신라국학 유학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유교문화의 장달과 전국 유림의 화합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한 경주지역 청년유림 여러분의 노고는 그야말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유도회는 1946년 3월 심산 김창숙 선생께서 이미 예제의 실천을 통한 대동사회 건설을 목표로 설립하여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유교 문화를 지키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구 문물의 범람과 물질 문명의 거센 물결 속에 날이 갈수록 정신 문화가 피폐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개탄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경주 지역의 행사는 오직 유림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방안이 되고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의 민족 정신과 유림의 역할 등의 강연을 통해서 유림의 정체성과 앞으로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도회 총본부에서는 내년 3월 13일 창립 72주년을 기념하여 대구에서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하고 3,000명이 넘는 유림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 유림과 청년 유림이 함께 어울리는 큰 잔치를 열고 성균관 유도회 70년사의 책자를 발간하여 내겠습니다. 또 성균관 명륜당 앞뜰에서 과거 재현의 방식으로 전국 한시 100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말씀은
아름답고 훌륭한 전통 문화의 개성과 보급의 전체 유림들이 힘을 함께 모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 경주에서 유림 지도자 대회를 청년 유림들의 힘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림의 앞날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첨가해 드리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청년 유림 여러분들은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전국에서 참석하신 유림 지도자와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유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수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루하지만 몇 분의 축사를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균관 여성유도회 이혜자 총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참석하신 유림 지도자 여러분, 천년의 고도 경주 향교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공무에도 자리를 빛내해 주신 김영훈 성균관장을 비롯한 유도회장님, 그리고 이석태 청년 유도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을 모시고 이러한 격려사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은 고대에 전해온 풍류도 정신, 신라의 화랑 정신, 조선의 선비 정신을 들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최치원이 지은 낭랑 기사에 나라의 현명교가 있으니 그 이름을 풍류다. 교를 만든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그 핵심은 육을 썬 상교를 포함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화랑들은 육을 도교를 모두 섭렵하고 상천을 요하며 차를 마신 기록들이 이곡의 동류기에 등장합니다. 진흥왕은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풍월도를 먼저 일으켰고 양가에 덕행 있는 남자를 뽑아 화랑이라고 개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악과 무용을 즐기면서 삼국을 통일한 이 악을 조화 정신을 실천한 이러한 삼국을 통일한 시대 정신을 바로 살아있는 경주에서 전국 유림 지도자 대회를 연 것은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양식 경주시장님, 김관영 경북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경주향교회 정료님, 기타 여러분께 여성 유도회 회원으로서 또는 전국 유림 회원으로서 대신에 감사를 올립니다. 네, 이혜자 성균관 여성유도회 중앙회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네, 마지막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 청년유도회 임대식 중앙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앞에서 성균 관장님이야 관장님들, 유도 회장님, 여성 유도 회장님 주옥 같은 훌륭한 인사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의 인사 말씀은 유인물로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한민국 지도자 유림대회를 이곳에서 경주 이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이렇게 경상북도 김관영 지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한수 과장님, 그리고 최양식 경주시장님, 김석기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일약
우리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들, 정말 경북에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유림에 대한 어떤 인식과 어떤 유림의 어떤 정신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이래 봤지만은 사실은 수도권이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이렇게 이 훌륭한 지도자들 모시고 이렇게 이런 유림의 지도자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기관장님들께 다시 한번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 우리 성균 관장님 많이 바쁘십니다. 또 이래 바쁘신데 지방에서 개최하는 유림대회의 대회장을 맡아주시고 또 우리 예정수 우리 유도회 총본부 또 회장님 그리고 이혜자 여성유도회 중앙회장님 이렇게 명예 대회장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외에 참여해 주신 각 도 시부의 정교님 그리고 유도회 회장님 청년유도회 회장님 그리고 유림 지도자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성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지방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시고 이렇게 훌륭한 대회를 준비해 주신 이상필 우리 경주학교 정교님 그리고 경주지부의 이석태 회장님, 유도회장님, 여성유도회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림의 어떤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경주 유림 지도자 여러분께 성원의 함성과 함께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자리는 앞에 아까 두 분 특히 이용태 박사님은 박약회를 맡고 계시면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정말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로 이혜자 회장님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 유림 지도자들에게 하셨는데 이것이 꼭 실천으로 옮겨서 대한민국 유림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오늘 경주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상당히 좀 젊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년유도회가 활성화되고 한국의 젊은 유림들이 한교를 찾았을 때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많은 지도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젊은 청년 유림, 젊은 여성 유림들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한교를 찾고 또 여기에 유교에 관심을 갖고 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의 정신적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인성교육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많이 지도 편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균관 청년유도회 임대식 중앙회장님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식 마지막 순서 축하 케이크 절단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체육관 강릉양교 장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케이크 절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촛불부터 불겠습니다. 촛불을 부르시죠.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판을 좀 접하고 같이 이렇게 손만 이렇게 대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자, 케이크 절단하겠습니다. 케이크 절단. 네, 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식사 잠시 멈추시고 기념 촬영을 한 후에 식사를 이어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유림 지도자 여러분, 이 노... 네, 오늘 우리 유림대회 풍년을 맞았습니다. 풍년 공연을 가지고 패하고 흥하였음을 느끼게 하네. 흘러간 천년 세월 옛나라에는 한심하게도 흔적이라고는 48 임금의 무덤 점성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는 다음은 김철수 무용가의 한량물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가량 우리를 즐겁게 해준 또 우리의 전통 예술을 우리 지도자분들께 선을 보이신 그런 고마운 훌륭한 연출자들이십니다. 출연자들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출연 느끼겠습니다. 같은 서원에 대단히 감사함을 제가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일본 분위기가 멀리서 온 곳에서 다들 바쁘고 가시고 그렇기나 말기나 경주 행사는 경주행사답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분들이 3분의 2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유림 정체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성균관과 유도회가 성균관과 향교가 해야 할 일이 뭐고 또 유도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여성유도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청년유도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각 단체 대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진행은 누가 하기로 했냐 하면 성균관 교육원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는 성균관 교육원장의 바쁜 일정이 있어서 경주에서는 우리 전문 그 진행자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그 성균관장이 나와서 마치 대신해서 토론을 하는데 아무나 해서 안 된다 이거죠. 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균관에 지금 가시면서 차기 회의는 이성태가 주관하라고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 단체 대표를 모시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균관장님을 대신해서 부관장이신 신동섭 부관장 겸 진주학교 정렬님을 모시고 주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부관장님 나와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과 항교의 역할, 오늘 깎여놨어. 오늘 또 해놓은 무고한 역사를 면밀히 개성해 온 유교는 근 100년 동안
열어봐. 빼앗긴 채 등장을 있는 보였다. 일제 시대와 아니 이걸 띄우고 자꾸 저지르려면 안 돼. 현대 사회를 접근하면서 전 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사태에 이르고 나왔다. 유림 스스로 1천만 유림을 운운하고 있지만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유교 인구는 7만 6천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신뢰할 수도 없지만 지난 10년 단위로 조사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년마다 절반씩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유교단체와 유림은 유교의 미래를 걱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유교가 지향해야 할 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 서민을 계승하여 미래의 학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통을 계승하면서 미래를 위한 창조를 동시에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이다. 전통에 대한 창조적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전통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비판이 선행되어야 하며 안주의 편안함이 아니라 계획에 따르는 진통을 감내하는 용기와 신념에 기반한다. 필자는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것을 토대로 성균관과 학교의 역할과 유림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물론 누구나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현장 경험자로서 필자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균관의 역할 7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균관의 볼 아울러 적극적으로 통일을 유지 못한 유래와 교육성에 대해 학문적 기반을 근거로 통합적인 교본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거나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副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요약을 해보면은 성균관하고 향교는 재향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 중심 기관, 또 유림단체의 중심 단체로 또 교육을 전통문화 예절 교육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병구 서울시 본부장을 예정수 유도의 총본부장을 대신해서 오병구 서울시 본부장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균관 유대 정본부 기획실장 오병두 인사 올립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135쪽을 보시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을 보시면 우리 유도의 총본부 애정수 회장님이 현 유림의 정체성 혼란과 우리 공동체 규범이 붕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첫 번째, 자본주의 논리가 이 속에 너무나 깊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 않는 것인가, 아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민주당 13분, 국민당 1분, 그래서 14분이 인성교육진흥부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후속타로 지금 한국 자유당에서 낸 것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냈고, 다음에 8월 2일 날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박경미 의원 측에서 밀고 가려고 그랬어요. 조민환 보좌관을 인사 조치를 하고 바로 당론으로 밀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림 발전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상하게 청년 유대하고 여성 유대가 빠졌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직문서를 절차에 따라서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 공문서 처리가 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런 역할에 대해서 유교문화진흥법을 제정해야 되는 뜻인 것 같고, 유도회가 단합을 좀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혜자 우리 여성유대 중앙회장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 정교님이나 유도회장께서 많이 계셔야 되는데 진짜 많이
올림픽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유인물 145페이지를 보시면요, 총본부 헌장이라는 그걸 맨 위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인가 이해문 회장님께서 국회의원을 나가시면서 그때 여성 유도의 청년 유대를 유도의 산하에 두셨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정교님을 비롯해서 일부 회장님께서 여성 유대를 못 올라가게 하셔요. 자,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 유대가 뭐하라, 우리 산하에 있지, 그 중앙에 왜 가느냐, 이런 곳이 대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유도회장이니까 각 정교님께서는 여성 유도에 저희가 8월 30, 31일 날 수련회가 있거든요. 거기 동참해서 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의 성균관이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어머니 교육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동참하시는 거를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여성 유림들이 활동을 하는데 중앙계 회의나 행사를 할 때 각 향교의 정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여성유대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대식 청년유도회 중앙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청년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또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신 유림 지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유대 정치선거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1900 그 내용원 토론에 들어가면서 146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7쪽에 중간에 창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정유대는 1964년에 성균관 정유대 창립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시에 성균관 동양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최창학 선배님, 이재영 선배님, 한갑수, 정찬진 외 일명이 한국청년유대를 창립하기로 결의해서 청년유도에 대한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유도의 목적으로 이렇게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이혜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독립된 단체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이제 이혜문 회장 할 때 이분이 국회의원 하려면은 조직이 이제 많이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여성유대하고 청년유대하고 같이 통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때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그러면은 우리 유도회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도자가 유림 지도자가 나야만이 우리의 뜻을 대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어떤 취지로 거기에 공감해서 우리가 별도의 어떤 우리가 누구를 통제하고 누구를 어떻게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단체를 이름을 기명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각 단체가 우리가 유림 단체가 이렇게 성균관 유도의 총본부, 그다음에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생하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 협력 관계를 하면서 또 저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성균관 청년유도회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균관 청년유도회 40년사를 만들면서 본회는 현재 미래의 갈림길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차대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어떤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성균관 청년유도회를 좀 젊게 활력 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림이란 무엇인가? 유림의 정의를 가지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균관자에 보는 유림은 성균관 밑에 있는 전부를 다 유림이라고 봅니다. 지방에서 보면은 각 문중에 양반집 후손도 유림이고 한문학 선생도 유림이고 그래서 유림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 유림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할까 하고요. 유교가 종교인가 하는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그 성균관 장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공명학을 그 종지로 하는 전통 윤리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균관에 가거나 향교에 가는 사람은 공명학을 종지로 하기 때문에 종교인인데 그럼 유도 회원도 종교인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 유림은 향교를 중심으로 하되 향교 정교는 문주의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하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신부는 누구 보냅니까? 젊은 애들 보고 빨리 가서 해결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게 되면 누구를 보냅니까? 노련한 장정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밥을 해야 되게 되면 정교가 나서서 밥합니까? 아닙니다. 부녀자들 보고 여성은 여기가 그 며느리들 가서 밥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야 우리 대한민국 유림이 발전하는 거지. 정교를 중심으로 하면은 한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 문체부에서 이미 그 종목과라 업무가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하고 있는 전통 그 대한민국 유림 지도자 대회 있죠. 이거 경주한주 정도는 절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 문체부 규정에 돈을 못 주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 유림 단체만 줄 수 있고. 그럼 왜 정교를 왜 모셨느냐 하면은 정교는 경주 유림의 대표입니다.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 끝까지 남으신 분이 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주 유림 대표들 모시고 부산 동네 우리 경주 유림 어른들을 모시고 폐회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임 유도회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아마 일정 때문에 많이 떠나시고 늦게까지 남으신 한 100여 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도 정말 좀 알찬 이거가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까지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